극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한미반도체 HBM 관련 대장주죠.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된 가장 중요했던 증시 일정, 이 CPI와 FOMC를 잘 소화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 현황이 완화가 되면서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가장 먼저 반등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업종인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전에도 한국판 엔비디아가 될 수 있으니까 18만원 아래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구간들 모아 가시라고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시 한번 신고가에 도달하면서 완전히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섰죠. 근데 한미반도체 제가 2주 전에 계속 사라고 알려드려도 비싸서 못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반도체 업황을 보다 길게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내년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관심 종목들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업황을 알기 전에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반도체 규제안을 손질을 하고 있죠. 이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삼성은 물론이고 TSMC와 SK 하이닉스까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파운드리 위탁 생산 과정을 삼성전자에 맡기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당연히 악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반도체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이게 호재건 악재건 관계없이 투자자들은 규제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시행 이후에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종목들은 흔들리는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저는 이 규제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에 손대게 되는 경우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량 동향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반도체가 중국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이 위탁 생산도 결국에는 중국이 반도체 파이를 키워갈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솔직하게 이 규제가 위탁 생산만 막는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혜라고 보고 있고요. 만에 하나 이 첨단 반도체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막히더라도 오히려 이 불화가 될 수 있는 C를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까지 초격차 기술력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을 선도했던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되었나요? 첨단 기술은 중국에 다 넘어가고 중국에서 기술을 다 따라잡다 보니까 첨단 기술이 아예 상향 평준화가 되어 버리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대한 업황 자체가 감소를 해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들고 가장 싸게 만드는 나라가 되었고요. 근데 반도체가 중국에 넘어가면서 반도체 입지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에는 2차 전지골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첨단 반도체는 생산조차 못하게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이로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현황은 첨단 개발 공정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TSMC 같이 위탁 생산을 맡아줄 수 있는 회사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막아버리면 중국은 더 이상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개발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첨단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최소 수년간의 시간을 필요로 할 테고, 그 수년간의 시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도체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사실상 길게 본다면 악재가 될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규제가 나왔을 때 혹은 반도체 업종이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종목들을 모아가야 되냐? 우리가 종목을 알아가기 전에 알아야 하는 업황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범용 메모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모자랄 수 있다는 상황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도 HBM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HBM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HBM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3D 낸드나 D램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고 이 재고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반도체 불황을 가져왔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죠. 실적이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재고가 쌓여있던 이 범용 메모리들의 가격이 일단 올라갔고요. 재고가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아졌었는데 이제 이 재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3% 이상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현재 HBM 같은 경우에도 매월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매월 수출량 동향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수요가 공급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D램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오히려 HBM보다 훨씬 더 높은 공급 부족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당연하고 이 D램 또한 최대 격전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경쟁 확대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당연히 HBM입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더 길게 보고 모아갈 수 있는 테마는 바로 이 범용 메모리 관련주들. 범용 메모리는 현재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가격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 저는 내년에 무조건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GPU를 만들 때 굉장히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높은 성능은 당연히 고성능 메모리를 뜻하죠. 이 HBM이 고성능 메모리인데 이 고성능 메모리로 개발된 인공지능은 얼마나 높은 사양을 요구를 할까요? 당연히 지금 메모리 유통되고 있는 범용 메모리보다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범용 메모리 안에서도 차세대 제품들이 나오게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었다면 당연히 시장에 공급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PC나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는 높은 성능을 토대로 개발된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시기가 분명 1년 안에 도래할 겁니다. 그러면은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황을 이끌었던 이 3D 랜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부활 신호탄을 다시 한번 쏘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범용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까지도 HBM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D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수 있는 슈퍼 사이클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PC까지 업그레이드 주기가 임박했다는 점 정말 쉽게 생각해서 애플이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면서 아이폰 16을 발표를 했죠. 아이폰 16은 기존에 나왔던 아이폰들보다 당연히 고사양 모델입니다. 메모리도 더 탑재가 될 거고 가격 자체도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범용 메모리 공급은 필수 불가결하다.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고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 또한 교체 시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D램의 슈퍼 사이클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3D 랜드와 관련된 종목들로 심텍과 KC텍, 한양ENG가 현재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그리기 위해서 턴어라운드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얘네들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긍정적인 순매수 동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목표가는 우리가 길게 봐야 하니까 천천히 호흡 조절하면서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D램과 관련된 차세대 D램이라는 것은 GDDR7이라고 해서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에 이어서 격돌하고 있는 시장인데 에이펙트가 현재 시장에서는 대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차세대 메모리인 GDDR7 대장주 에이펙트를 좀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단기적 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반도체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 무릉도원 또한 차세대 반도체 장비 8.6 OLED 증착기 관련주인 선익 시스템을 지난주에 단기적 관점에서 3거래일에서 약 7거래일가량 예상을 하고 모아둔 상태고 종목 브리핑도 구체적으로 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오늘까지 약 15%가량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굉장히 테마 주장세가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강할 때는 주도 업종으로 중심을 잡아놓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우리 계좌 수익에 이로울 수 있으니까 급등하는 종목들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선익 시스템과 같이 약 15%가량 급등이 예정된 종목들을 미리 모아놓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잠깐 올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종목들 잡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무릉도원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단 한 종목의 손절도 없이 정말 매일같이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수익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투명한 인사이트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주식과 관련된 견해를 들으시고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수익까지 가져가실 분들은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별거 없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진행되는 저희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좋은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